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국민주권정부는 3명의 수석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 오광수 민정수석,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인사로 소통을 통해 원만한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 나는 시끄럽지 않은 개혁을 원하는데 너희들의 선택은? 이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출신이 친정을 개혁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다. 일부 우려하는 분들의 걱정 없도록 하겠다.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 오 수석의 사법개혁 의지를 확인했다. 자,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 참 무서운 말이죠. 자, 이런 메시지입니다. 어차피 개혁은 불가역적으로 진행될 거야. 너희가 봐도 민주당이 계속 의회 권력을 쥘 것 같지? 민주당은 계속 1번이야. 이게 현실이야. 게다가 국힘당은 내란 피의자들이라 법사위를 가질 수가 없어. 그리고 검사징계법은 이미 통과됐어. 일 제대로 안 하면 법무부 장관이 너희를 언제든 날릴 수가 있어. 게다가 어차피 너희는 기소청이 될 거야. 자, 적응할 거야? 저항할 거야? 너희들 입장 들어보고 법무부 장관 인선을 해볼게. 일단 윤호중으로 생각 중인데 너희가 적응하겠다고 하면 그냥 윤호중으로 가고 저항하겠다면 센 사람 보낼 거야. 오광수를 통해서 답 줘. 이 메시지가 오늘 발신된 겁니다. 그리고 여야를 막론해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있는 우상호를 통해서 여의도의 소통 창구를 활짝 열어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대단한 자신감이고 보다 집중해야 할 분야가 따로 있다는 거죠. 개혁은 스무스하게 하면서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성장, 안전, 안보에 집중하고 싶다는 겁니다. 결국 이재명은 민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사가 나오는 거죠. 국힘의 김병욱 전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 바로 당내 경쟁 후보를 쳐내고 대선 승리 1등 공신인 당대표를 욕보여서 내쫓고 입맛대로 당대표를 고르고 또 금세 자르고 자해난동으로 점철된 지난 3년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행태다. 새로 집권한 여당이 된 민주당은 내부 인재를 고루 내각에 등용하고 건전한 후계 경쟁을 유도해서 당과 정부의 역동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인재를 키우고 동지로서 상호 존중하는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조직의 민주당과 권력자 1인에게만 충성하며 나머지는 배척하는 소모적이고 비타협적인 조직의 국민의힘, 민주당의 배울 점은 바로 여기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은 서열 정리하다가 끝났고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장성철 평론가도 이렇게 말했죠. 집권 초기에 처음 취임한 대통령이 차기에 대통령 꿈이 있는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포스트에다가 임명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도 보수 우파 진영은 대단히 부럽다고 생각을 한다. 차기 지도자와 같은 경우에는 짓누르려 하고 견제하고 없애려고 했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참 대통령다움을 보이는 것 같아서 무척 다행스럽기도 하고 잘하고 계시다. 흠잡을 데 없다. 그렇게 말씀드린다. 자, 정파를 떠나서 이런 평가들이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국정 동력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최근 배우 송혜교 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인사정책에 좋아요를 표시한 게 뒤늦게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대선 유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후보로서 인사정책에 대해서 밝힌 뉴스 릴스에 송혜교 씨가 좋아요를 눌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당시 후보의 어떤 발언을 보고 송혜교 씨가 긍정적으로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현재 관련 기사에서 발췌된 캡처 사진을 보면 5월 29일 신촌 유세 당시 기자회견 때의 발언이었고 여기서 이재명 당시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정부 주요 내각의 구성원이나 이것을 기초로 영상을 찾아봤고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전에도 실력 위주로 해서 인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인을 싫어하시는 분도 뭐 기용을 하셨다는 취지로 예전에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실력이 있다면은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은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기준이 곧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고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직접 모든 국정을 시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다 권한을 위임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 권한을 행사할 사람, 즉 이제 정부 주요 예를 들면 내각의 구성원이나 대통령실의
수석 보좌관을 포함한 일선 공무원들은 유능한 사람, 물론 충직함을 전제로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야죠. 저는 5년이라고 하는 짧은 국정 운영 기회를 부여받는다면 최대한 성과를 내서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죠. 그리고 그게 의무 아니겠습니까? 가까운 사람 써서 뭐 하겠어요? 제가 가까운 사람 챙길 거면 사업을 하지 정치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유능한 사람, 충직한 사람. 물론 똑같은 역량을 가진 훌륭한 인재라면 가까운 사람을 쓰는 게 좋겠지요. 그건 가장 마지막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느껴지는 어조로 가까운 사람 써서 뭐 하겠어요? 제가 가까운 사람 챙기려면 사업을 하지 정치를 했겠습니까? 다만 그 유능함이 같다면 가까운 사람 쓰겠다. 그 가까움은 가장 마지막 기준이다. 자, 이 발언에 정치적 파장을 예상하면서도 송혜교 씨는 좋아요를 눌렀던 겁니다. 그만큼 큰 공감을 했던 거죠. 이것을 두고 송혜교 씨가 이재명 지지자라서 눌렀다고 하면 비약일 것 같고, 송혜교 씨는 그만큼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지 라고 공감할 발언을 이재명 후보가 하니까 정치적 논란을 무릅쓰고서라도 공감의 표시를 했다고 절제되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송혜교 씨의 이재명 인사원칙 좋아요 이슈는 엄청나게 현재 퍼져나가고 있고 퍼져나갈 것 같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인사로 엄청난 국정 동력이 확보되는 겁니다. 이게 누적되고 숙성되면 영남권에서조차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일하겠다는데 그냥 좀 놔둬라! 이 동력으로 이재명은 날개를 달고 김현종과 함께 미중 갈등의 돌고래 작전을 시작으로 세계 주도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혜는 남성시장의 노점상 주인에게까지 도달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일하겠다는데 좀 놔둬라! 말씀하시는 순간 100년 전쟁은 우리의 승리로 끝나는 겁니다. 자, 오광수 민정수석, 윤호중 법무부 장관 인선으로 문재인 정부 시즌2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 메시지고 그것은 불가역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상태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의 인선은 원만하게 소통해서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결국 장사미사를 깨워서 불가역적인 승리를 이루겠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이재명을 믿고 갑니다. 마치겠습니다.